로컬 소식입니다. 오늘 LA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꿈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에릭 갈세트 LA 시장과 데이빗 뉴 4지구 시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10,000가 넘는 그랜트를 통해 LA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책상에 앉아 샌드 버튼을 칩니다. 이로 인해 이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축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어업 프로그램, 즉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대학 진학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LA시 프라미드 존에 속한 16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1,120만 그랜트가 지원됐습니다. $11.2 million federal grant to create inside the LA Promise Zone the Gear Up program. It's going to allow us to provide support for more than 2,000 students starting in middle school all the way through the first year of college. So those of you 이번 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7년 동안 컬리지 입학 후 첫 해까지 2,015명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튜터링에서부터 여름 집중교육, 컬리지 아카데미 카운슬링, 인턴십, 현장 실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LA시의회 산하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데이빗 뉴 시의원은 자기 자신도 부모와 조부모의 노력이 없었다면 대학 진학의 꿈을 아마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 제도와 지원의 순기능을 강조했습니다. So to all the students and parents across our city who are worried about making affordable education possible, know that the city of Los Angeles recognizes you, we support you, and we are ready to invest in your futures.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아 기어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YPI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어업 그랜트는 2013년 이래로 63번째이자 올 한 해에만 7번째로 지금까지 총 $3억 1,100만 LA 프로미스 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꿈은 물론 삶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올해 독감 시즌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건강하던 남자아이가 독감에 걸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검사 결과 이 남자아이가 인플루엔자 A라 불리는 스와인플루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에릭 핸들러 박사는 이번 독감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위험하며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아이들과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지난달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622대 가운데 135대를 오남용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LA에선 지난달 10일과 19일 두 차례 단속을 벌였는데 총 135대 가운데 19대에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MV는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오남용 등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면 법원에 출두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칙금으로 최소 $250, 최대 $1,0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타임즈는 최근 LA시 일대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 주차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가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 당시인 2009년 이후 무려 60%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69만 4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불경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이후와 비교하면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실업자 누구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는 근로자 수가 적어지고 고용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1월부터 8월까지 LA 카운티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9,535건으로 지난해보다 2.3%, 2009년보다 55.6%가 감소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8만 1,247건의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해와 2009년에 비해 각각 4%와 68.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9만 9,818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하며 작년과 2009년보다 각각 3.8%와 60.8% 감소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역시 8만 9,802건을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4.7%, 2009년과 비교해 62.2%나 급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같은 기간 155만 7,436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고돼 지난해에 비해서는 3.7%, 그리고 2009년 이후 59.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고 미백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이 미주 한인사회에 소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호텔에서는 클리어터 플래센타 화장품을 소개하는 론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SJ 인터내셔널은 제품,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벤처 기업을 인정받으면서 기술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기술이 뭐냐 하면은 제주 말태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항주름 특허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분자를 쪼개서 피부에 굉장히 깊이 흡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레이스 리 대표는 미 전역의 판매 대리점을 통해 클리어터 플래센타 CNP38 앰플과 CNP38 크림 두 가지 주력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화장품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5%는 종교단체에, 나머지 5%는 캄보디아 지역의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업에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은행이 뉴욕시에 오픈한 첫 지점인 맨하튼 지점에서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테이프 커팅식을 포함한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노광길 이사장, 금종국 행장, 반일이 수석 전무 등 은행 주요 관계자와 VIP 고객 등이 참석했습니다. 맨하튼 지점은 한미의 40번째 지점이자 뉴욕시에 위치하는 첫 번째 지점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암행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밖의 주요 소식을 조민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암행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은 오늘 공항 보안 검색을 맡은 교통안전청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가 최근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 은밀하게 테스트를 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무기류, 마약류, 폭발물 등 위험물을 정밀하게 걸러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을 했는데 검색기기가 위험물을 찾아낸 성공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소식통은 ABC 방송에 미국 내 공항 보안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모두 8가지 공항보안 검색 강화 방안을 교통안전국에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BC는 2년 전에도 자체 기획을 통해 교통안전국의 보안 검색대 위험물 탐지 실패율이 무려 95%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허리케인 시즌을 보낸 북미 대륙에 라니냐가 찾아왔다고 기상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어린 여자아이를 뜻하며 중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 개념은 엘니뇨로 중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연방해양대기청은 오늘부터 라니냐 현상이 시작됐다고 공표했습니다. 라니냐는 2년 연속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해에는 짧게 나타났습니다. 기상당국은 라니냐 현상으로 이번 겨울 미저녁에 걸쳐 기상이변이 잦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 차이로 인해 기압차를 크게 만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대류의 이동을 일으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외교적인 틀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제재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함께 단결하며 이 정권이 더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에 감사하며 러시아도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길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지난 5월 LA 월넛 지역의 로얄 비스타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한 한인 여성의 유가족이 골프장과 카트 제조사 그리고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현재 소송 진행 배경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